예. 일단 뭐 6G 얘기는 정말 많이 한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게 표준화 관련된 거니까 제일 먼저 인제 그 기존의 성공 사례를 한번 인제 이렇게 같이 한번 검토해 보고 인제 6G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일단 5G 얘기를 먼저 이제 첫 장에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뭐 "5G 사업적으로는 잘 안 되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표준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희가 인제 성공적으로 추진을 했던 사례였는데, 뭐 정확한 뭐 말씀드리자면, 이게 정말 정부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했고, 이제 회사에서도 "아 우리가 세계 최초로 5G를 하겠다."라고 여기저기 제 CEO께서 직접 이렇게 선언을 또 하셨고, 또 인제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굉장히 인제 이렇게 산학연 다 이렇게 활발하게 이쪽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또 인제 실제로 이게 상용하기 한 1년 전쯤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인제 또 평창 동계 올림픽이 있었고, 또 이 동계 올림픽에서 '아 우리가 5G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인제 이런 그 미션이 인제 상당히 크다 보니까, 야 어떻게 이제 뭔가를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때가 5G 표준화되기도 전이다 보니까, 야 그럼 이거 만약에 "이거 5G 맞아?"라고 막 뭐 소송 걸리거나 이러면 어떡하지 해 가지고, 정말 이거를 그 스테이지 1에 인제 유즈 케이스 만드는 그때부터 평창에서 서비스할 만한 것들은 다 저희가 인제 그 뭐 애틀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데랑 연관해 가지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기고서를 내 가지고, 얘네 인제 그 6G 아니 그니까 5G 연구 보고서 같은 데에 반영을 다 해 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가 이거를 인제 시연을 했을 때 "저거 5G 맞아?"라고 했을 때 "아 이 연구 보고서에 나오는 시나리오 기반으로 했다."라고 어떤 인제 저희도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게 스테이지 1 부터 활발하게 인제 표준화를 또 진행을 했었고, 또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G 때는 이제 1 기가 이하, 뭐 2G 때는 인제 뭐 2 기가 이하 해 가지고 이 보통 뭐 1.8 뭐 이런 데 많이 썼고, 인제 3G 때부터 인제 3 기가 이하로 해 가지고 900 아니 저기 2.1 기가헤르츠 주파수 활용해서 했는데, 갑자기 인제 이게 4G 5G 나왔을 때 뭐 막 저희가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저게 통신용으로 사용이 가능한가?' 해 가지고 이거를 실제적으로 검증을 했는데, 진짜 저희가 인제 사업자지만 직접 저기 그 평창 알펜시아 이런 데에서 "아 이거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라고 실측까지 해 가면서 이제 실측 결과 제공하면서 이렇게 검증을 했어요. 인제 이게 충분히 이렇게 그 뭐냐 라인 오브 사이트만 잘 구축되면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런 파트너십들이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제 실제로 이 3G 표준화를 5G를 하기 전에 평창 시그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뭐 에릭슨, 노키아, 뭐 삼성, 인텔, 퀄컴 뭐 다 이렇게 조인을 해 가지고 사전에 이제 5G 규격을 미리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서 그걸로 평창 시연을 했고, 실제로 인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KT 내부적으로 상당히 좋았던 게, 저희 인제 그 표준화하는 역량이 상당히 상승을 했어요. 인제 왜 그러냐면, 정말 그 6개 회사만 모여 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메이저란 애들이랑 진짜 이렇게 1대 1로 경쟁을 해 보면서 인제 그 규격을 하나하나 인제 맞춰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인제 이거를 시연을 하기 위한 규격을 완전히 제로 베이스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제 많이 성공을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그 배경을 바탕으로 인제 3GP 회의를 가서는, 물론 인제 거기 평창에서 썼던 게 완전히 되진 않았지만, 저희가 '세계 최초로 상용을 해야겠다.'라는 인제 이런 미션이 인제 강력하게 오다 보니까, 이러기 위해서 저희가 인제 보통 사업자들이 그 표준화 회의를 하면 대부분 규격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인제 그거보다는 좀 이렇게 구현하기 쉬운 쪽으로 이렇게 두 안이 왔을 때는 해 가지고 "왜 너희 사업자인데 이 안으로 가냐?" 그러면 "아 우리는 세계 최초 상용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구현이 쪼끔 어려워 보인다."라는 이런 이유로 상당히 이렇게 제조사 프렌들리하게 많이 갔고, 그리고 인제 국내에서 또 이런 분위기에 또 편성해서 상당히 많은 의장단을 배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성공적이었고, 또 인제 결정적으로 저희가 세계 최초 상용화를 진짜 하기 위해서 전례 없던 뭐 이렇게 각 릴리즈가 나오기 전에 얼리 드롭, 메인 드롭, 레이트 드롭이라고 해 가지고, 이 논 스탠드얼론 표준은 실제 그 표준화 릴리즈 끝나기 전에 먼저 일단 나오고,
그래서 그 기반으로 상용 서비스를 개발을 해가지고 상용 서비스를 딱 그 버라이즌보다 5시간 먼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이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그 처음으로 이제 그 3GP 기반 규격을 세계 최초로 표준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6G는 그럼 상황이 어떠냐? 똑같냐? 물론 이제 지금 상황이 많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내부적으로 이 6G라는 게 필요한가? 정말 이거 해야 돼라는 얘기를 내부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나름 이제 논리를 만든 게, 일단 첫째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AI고요. 물론 이제 AI가 5G에서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AI 네이티브는 아닙니다. 5G란 결국은 AI가 5G 이미 만들어진 규격에다가 어떻게 AI를 그 위에다 올리는 경우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6G는 이 AI 네이티브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장 이제 우려하는 거는 지금 막 이제 여기저기서 AI가 다 사용이 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가 이 AI가 생성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거를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왜냐면 저희가 이거에 크게 뒤인 게 4G 때였는데, 이제 저희가 3G 때만 해도 왜 사람들이 음성만 쓰고 지금 망 빠르게 만들어놨는데 데이터를 안 쓰지 고민을 했다가, KT에서 이제 그 국내에선 최초로 이제 아이폰을 도입하고 나서 그 트래픽이 엄청나게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오프로딩 시키기 위해서 이 공공 와이파이를 막 50만 개씩 깔아놓고 최대한 이제 어떻게 해서인지 데이터 이 폭증하는 거를 오프로딩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최초로 5G를 저희가 해야겠다라고 그 당위성이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스마트폰이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증가하는 데이터를 4G는 절대 감당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5G로 업로드를 해야 된다. 그런 이유가 있는데, 지금 아직 6G는 그런 명분이 안 보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지금 잠재적으로 보이고 있는 게 AI. 왜 그러냐면 이게 단순히 우리가 하는 AI 서비스 말고도 이제 단말이랑 네트워크 사이에서 실제로 성능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양쪽에 있는 AI 데이터들이 이제 백그라운드로 많이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데이터가 얼만큼 전체적인 그 자원을 사용하게 될지 저희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폭증할 수 있는 거에 대비해서 충분히 요거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된다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ESG 관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탄소 배출량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희 이제 그 사업자들도 어떻게 하면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을까, 뭐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지국 쪽에서도 어떻게 파워 세이빙을 할 수 있느냐,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전력을 줄이는 것 자체가 실제로 저희가 그 이 전력 소모량으로 소모되는 비용이 전체 한 2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줄일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거고, 또 이제 6G 가입자한테는 어떤 새로운 가치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저희가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출장 나오거나 뭐 이렇게 외부 갈 때는 다 이제 충전기나 보조 배터리를 들고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 6G로 바꾸었더니 보조 배터리 안 들고 가도 하루 이상은 충분히 버티더라라는 요런 가치만 제공할 수 있어도 저희는 이게 6G가 어떤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진짜 기존에는 줄 수 없었던 걸 충분히 준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기 나오는 뭐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뭐 HMD 이런 것들이 5G에서도 다 나왔던 거지만, 문제는 이것도 이제 이 서비스 네이티브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왜 처음에 저희도 이제 이동통신 사업자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는 게 막 그런 거였어요.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뭐 구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LTE를 만든 게 아니라 LTE망을 잘 만들어 놨더니 이런 서비스들이 생겼다. 그러니까 5G도 그냥 망만 잘 만들어 놓으면 좋은 서비스 알아서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5G를 접근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 발굴을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굉장히 이제 이걸 상상 속에서 막 이제 이런 서비스를 지원하게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요구 사항을 들고 나와가지고 상당히 이게 구현을 하다 보니까, 뭐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뭐 3,500불, 이런 거는 절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이제 이런 가격의 제품들이 나오게 됐는데, 이걸 좀 더 현실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6G에서는 좀 이걸 이제 현실적으로 접근하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슈 사항들을 그럼 이제 세 가지를 크게 공유를 하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이제 주파수입니다. 지금 제일
어려운 상황이 저희가 그 WRC 이런 데서 상당히 이제 국내에서 노력해서 저희들이 제안한 그 6G 향 주파수는 이겁니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제 반영이 됐어요.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아 우리가 이제 참 6G를 초반부터 잘 주도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 상황이 조금 다르게 변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OBBA 그 미국에서 발표를 했을 때 미국에서는 아예 우리는 7.125부터 8.4를 6G 주파수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또 밀어가지고 다 WRC에 반영을 해놨더니 미국에서 갑자기 아 우리는 7.4에서 8.4를 이동통신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으니까 저희는 이제 어퍼 6 같은 경우는 다 그 비면허 대역으로 활용할 걸로 이미 다 결정을 한 상태였는데 그럼 우리 6G 어떤 주파수로 사용하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지금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이제 제주사들한테 연결을 해가지고 야 만약에 한국이 이 7.12에서 8.4로 6G 한다면 너희 기지국 만들어줄 수 있어. 그런데 다행히 이제 그 외산 밴더들이 기지국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 뭐 그쪽으로 기술 개발하고 있다. 뭐 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말이 이렇게 긍정적이지가 않더라고요. 뭐 지금 국내 이제 주 메이저 밴더 같은 경우도 야 너희 이거 지원하는 6G 단말 만들어줄 수 있냐. 근데 그냥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답변을 주고 애플도 그냥 그건 상황 그때 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뭐 양쪽 다 사실상 지금 그 대역을 UWB나 이런 기술을 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IMT 주파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 쪽에서는 이런 이제 IMT 용도로 사용하는 요구가 많은데 또 이제 단말 쪽에서는 아니야 이거 UWB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이거를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아 6G를 그냥 우리가 원한 대로 추진을 하면 이 주파수 사용하는데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400메가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 결론은 6G 사용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6G를 사용할 수 있을 거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장점인데 단점이 뭐냐면 그럼 그걸 무슨 단말로 사용을 하느냐. 저희 그 28기가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그거거든요. 아이폰도 지원 안 하고 갤럭시도 지원 안 하고 결국은 28기가로 저희가 이거 26.8기가 bps 지원해요라는 거 쇼 한번 딱 보여주고 지원할 수 있었던 건 그걸로 이제 와이파이 라우팅 정도 무선으로 이거 기존에 광으로 연결하던 거 무선으로 됩니다 정도 단말 만들고 그게 저희가 서비스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말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그 상황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아키텍처인데 지금 이제 그 5G는 논 스탠더론을 하면서 듀얼 커넥티비티라는 기술을 이제 도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어떤 제어 관련된 데이터는 다 4G를 이용해 가지고 넘어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속도에 민감한 이제 그 유저 플레인 데이터는 5G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이제 이런 구조로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표준화 과정에서 뭐가 문제였냐면 이걸 지원하는 아키텍처 옵션이 너무 다양해져 가지고 단말 회사들은 이거 다 구현을 해야 된다. 왜? 얘네들은 뭐 KT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지 로밍을 다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어떤 아키텍처로 구현했어야 될지 모르니까 이걸 다 지원을 해야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지금 스마트폰 가격 자체가 컴퓨터보다 훨씬 비싸졌죠, 지금. 그래서 상당히 이 옵션이 8가지인가 있는데 이걸 다 구현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좀 이런 문제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듀얼 커넥티비티가 지금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얘기가 나오는데 뭐 다른 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듀얼 커넥티비티 이런 거 지원 안 하면 그 6G 커버리지가 없을 때 이거 어떻게 폴백해?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그럼 이제 6G에서 5G로 넘어가고 또 4G로 넘어가고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게 필요하다. 근데 아니다. 이것 때문에 복잡했으니까 그냥 6G는 6G 올리로 가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 지금 뭐 어느 쪽이 더 우세하다 아직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좀 결정이 이제 필요할 것 같다. 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AI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이제 그 어떤 AI가 네트워크 전체 이 연결의 성능을 어떻게 향상시킬 거냐 이거랑 그다음에 AI가
실제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AI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냐 이제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그 3GP에서 제일 이제 고민하는 거는 그거예요. 일단 지금 뭘 만들지 간에 지금 이 6G의 기능들이 AI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이렇게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자라는 얘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만약에 어떤 AI 기능을 꼭 사용을 해야만 구현이 가능한다라는 것으로 만약에 규격을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칩셋 기반으로 구현을 안 하면 절대로 이게 막 뭐 이 성능 만족을 못 한다 이제 이런 이슈가 발생하면 실제로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벤더 종속성이 되게 강해지고 결국은 이게 그 단가 상승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한 이제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어떻게 이제 AI가 사용하는 기능을 분산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하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거 표준화하면서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게 크게 이제 두 가지 진영이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저희 일반적인 통신 메이저 회사들은 우리가 컨트롤 플레인이 있고 이제 유저 플레인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AI 데이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자 이렇게 송수신을 하자 이런 진영이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확실히 얘네들은 이제 AI를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고민을 해서 그런지 지금 실제로 생성되고 있는 AI 데이터는 상당히 많다. 그리고 얘네는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기존의 유저 플레인만으로는 이걸 감당하기가 부족할 수 있으니 이제 제어 플레인이랑 이제 유저 플레인 말고도 새로운 이제 AI를 위한 전용 데이터 평면을 만들어서 요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는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그런 쪽이거든요. 과연 이게 그 네트워크의 이제 그 접속 성능 향상시키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 AI 데이터를 이걸 과금을 해야 되는가? 근데 이거 과금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나는 뭐 내 집에서 난 지금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 사이에 내 커넥티비티 성능을 향상시켜줘라고 요청한 적도 없는데 단말이랑 기지국의 AI 에이전트들끼리 자기 마음대로 데이터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걸 우리한테 차지를 하냐 이걸 과금하는 건 너무 억울하다 이런 이제 그 불만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가지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제 데이터랑 분리를 해서 하느냐 그럼 이제 중국 애들이 가는 걸로 가는 것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나름 이제 스탠드얼론을 하고 있으니까 5G에서 우리가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그 훌륭한 어떤 기술을 만드는데 이거를 그냥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분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디지털 콘텐츠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거 요새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AI 같은 경우는 AI 생성 정보라고 해가지고 요 이미지나 동영상은 AI로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라고 나오는 것처럼 데이터에도 이런 식별자를 적용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AI 데이터를 구분해서 얘는 과금하는 거 안 하는 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이제 한번 이렇게 추진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간략하게 이제 6G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거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 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6G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